근데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트라우마. 기억 없는데? 기억 없어요? 누구랑 했니? 트라우마 말고 다른 애가 뭐 이런 거 있는 있잖아요. 김상씨 이런 괴담 들어보셨어요? 뭘요? 괴담이요? 괴담. 괴담. 네. 고유의 담. 네, 괴담. 네. 괴담. 뭐지? 뭐 영어로도 모르겠다. 스케어리 스토리? 뭐 이제 이런 거. 저도 이거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는 문성준 씨라고 가끔 댓글 달아주시는 분 있어요. 네. 나중에 여기 카페 한번 데려올게요. 네.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 건데, 거울 괴담이 있는데, 네. 철 지났지만 지금 갑자기 남양 특집이에요? 네. 추워 죽겠는데. 네. 그랬는데 거울을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 거울을 한 번에 30번씩 보면서 너 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거울 보고서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렇게 30번 하면 미친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몇 달 동안 똑같이 너 거울 보면서 너 누구야? 이러면은 미친다.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네, 안 미칠 것 처음 같죠? 들어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또 직접 해보면은 나도 한번 해봤거든? 근데 몇 번까지 하셨어요? 한 번 했어요. 네.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래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네. 그래서 한 번 했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원래 도시괴담이라는 거는 근거 없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네.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네. 근데 빨간 마스크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나왔겠어. 홍콩에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서 이렇게 그런 식이죠. 항상 이제 그럴 듯한 이야기가 도시괴담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미친다, 안 미친다 이 결과를 떠나서 이 도시괴담 만든 사람이 미친다고 하는 게 이게 정확하게 뭘까? 우리 지난 시간에 MMPI 이야기했었죠. 그 MMPI에서 뭐겠어? 기억 안 나죠, MMPI? 네, 기억나는데 10가지 있잖아요. 10가지 중에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얘기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땐.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MMPI를 또 읊어볼게요. 노래처럼. 자, 1번 건강염려증, 2번 우울증, 3번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영구성 성격장애, 히스테리, 또 4번은 반사회 성격장애, 5번은 이제 동성애 성향, 장애는 아니에요. 6번은 편집증, 7번은 강박증, 8번이 정답이죠. 8번 뭘까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8번을 여기서 멈춰서 물어봤는데, 그쵸? 그건데, 그거 뭐라 그러죠? 조현병, 조현병, 정신분열. 옛날 말로 정신분열, 지금 조현병. 9번은 조울증, 10번은 부끄러움, 이제 이런 건데, 보통 이 괴담 만든 사람이 뭐를 얘기했겠어? 그러니까 거울을 내가 많이 본다고 갑자기 이렇게 너 누구야?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건강염려증이 생기겠어?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 내가 진짜 심각하면 이럴 수 있지 근데 우울증이 생기겠어? 아니지 갑자기 편집증 사람 못 믿어 내 얼굴을 못 믿었나? 이제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미쳤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정신장애를 앓고 계신 분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통상 미쳤다 이러면은 조현병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조현병이 걸리는 원인은 뭘까요? 김상 씨는 뭐라고 알고 계세요? 사회적인 영향이 아닐까요? 사회적인 영향. 주된 영향이? 주변 영향. 주변 영향이? 주변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러면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아직. 왜 물어봤어요? 그냥 한번 해봐. 나도 몰라.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겠죠. 치매랑 비슷한 거예요. 치매도 정확한 원인을 모르잖아. 근데 이제 대충 아름아름 이런 느낌이다. 요렇게 조현병도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그래서 내가 윗세대 약간 탈모랑 비슷한 거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온다. 혹은 부모님이 정신질환을 한번 앓고 계신 분이면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같은 게 좀 과도하게 분비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흥분시키는 엔돌핀이라든가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제 조현병이 발병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물리적인 거 말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가족, 원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원가족은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그거는 원가족이 아니야. 네. 형의 원가족은 형의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형성된 게 원가족이거든요. 피를 나눈. 아니 그 다른 가족도 피를 나누긴 했는데 뭐 형이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낳고 이러면은 거기도 가족이잖아요. 피를 나누는. 거기도 개로 따지면 내가 원가족. 그치, 개로 따지면 그 아들내미로 네. 뭐 딸내미인지 아들내미인지 모르겠는데 네. 생기면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요 부모님이 원가족이에요. 혹은 나를 키워준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부모님이 뭐 바쁘시거나 뭐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나를 키웠어. 그럼 할머니가 나한테 원가족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를 양육해준 사람. 요 사람들이 조금 나를 잘못 키웠어.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대를 한다거나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준다거나 뭐 이래서 조금 조현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혹은 굉장한 스트레스, PTS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굉장한 스트레스 요걸로 발병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자 따져보자. 그러면은 거울을 많이 봐서 내가 갑자기 됐다. 그러면은 원인이 뭐겠어? 아까 스트레스. 내가 그쵸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얘기한 거란 말이야. 갑자기 뭐 엄마가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서 거울 봐서 너 누구냐고 물어봐.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너무 괴담이다. 그치? 몰감이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런 스트레스, 트라우마가 영향을 줬을 거예요. 자,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트라우마는 PTSD라고 불러요. PTSD가 뭐의 약자냐면 포스트 스트레스 아닌데 PTSD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 해석. 네, 몰라요. 네. 포스트 이제 후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후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장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잘 따져봅시다. 이 거울을 보는 행위가 뭐겠어요 지금? SD가 있죠. 아까 TS가 있죠. T가 트라우마, 네. S가 스트레스. 그럼 이 둘 중에 뭘까? 트라우마일까? 스트레스일까? 거울을 보는. 그치, 스트레스지. 네. 트라우마는 이미 내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거울 보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이 촉발 요인. 근데 김산 씨가 아는 트라우마는 뭐가 있어요? 보통 트라우마가 뭐 때문에 생기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근데 우리 이거 했었잖아요. 트라우마. 기억 없는데? 기억 없어요? 누구랑 했니? 트라우마 말고 다른 애가 뭐 이런 거 있니?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극복하고 뭐 이런 거. 트라우마 극복하고 그런 거? 그런 거 안 했는데? 했는데. 누구랑 했냐고? 꿈에서 했어? 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자존감이나 뭐 이런 극복, 뭐 외로움의 극복 이런 건 했는데 나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그 옛날에 우리 뭐 파블로프에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이제 뭐 끊어내고 뭐 이런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표정이 이렇게 있어서 못 봤겠지만 지금 표정이 네. 굉장히 무서웠어요. 약간 남녀 특집 진짜 그런 표정이었어. 어이가 없다는 혹시 안티소셜 반사회자 오늘 얘기했고요. 네. 지금은 근데 트라우마 극복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지가 않는데 거울 보는데 무슨 트라우마가 생겨?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갑자기 딴 얘기를 해가지고 네. 트라우마가 뭐가 생각나냐고 보통. 그거 생각난다고. 극복하는 법. 극복하는 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사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였는데 네. 뭐 이런 거죠. 보통 내가 뭐 누구랑 같이 운전을 해서 가. 내가 운전을 했어. 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교통사고가 나죠.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 그러면은 나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였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 때문에 트라우마가 겪을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트라우마는 보통 재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경험하는 거야. 내가 이 같이 타고 가서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 게 자꾸 내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런 게 또 트라우마의 예시일 수 있죠. 그런데 이 거울 보는 거는 이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거울은 일부러 보는 거잖아, 내가. 그쵸. 그러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러면 다른 예시로 뭐 내가 불장난을 하다가 어릴 때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크게 냈어. 그러면 이건 내가 자의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 네. 근데 불을 크게 낸 거 자체는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 거울은 내가
내가 의도를 하는데 목적 자체가 미치는 거야. 이렇게 치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 사실 그래서 정상인이라고 치면은 물론 거울을 많이 봐도 미치지 않아요. 당연히. 누구냐고 물어봐도 안 미쳐. 근데 이제 미친다고 가정을 해보자. 거기까지 내가 이렇게 해줬어. 그래, 뭐 미친다고 쳐. 이제 그래도 알아서 멈춘단 말이야, 정상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이게 원래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떤 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이상은 뭐 그런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특유의 내내 망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심해질 확률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가지 않는다. 내가 알아서 끊어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도시계단 같은 것도 하려고. 물론 시즌성은 안 봤지만 할로윈 때? 네. 이거 약간 할로윈 때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네. 할로윈 특집으로. 네. 그래요. 제가 하나 잊고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TV에서 그거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법고시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 할아버지가.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겠지? 지금은 할아버지인데 나오셔서 사법고시 계속 봤는데 떨어진 거야. 친구들은 다 변호사, 되게 잘 나가는 뭐 이런 사람들인데 혼자 떨어진 거야. 근데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근데 내가 TV를 그냥 띄엄띄엄 봐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조현병 진단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증상이 좀 이렇게 조현병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되게 똑똑한 사람이잖아. 근데 사법고시가 계속 떨어진 거야.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사법고시라는 게 내가 자의적으로 한 그런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다른 거죠. 목적은 이 할아버지의 목적은 사법고시 패스인데 이게 내가 자의적인 게 아니잖아. 나는 내 자의는 계속 패스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근데 뭐 그렇게 치면 거울은 내가 목적이 미치는 거라서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조현병이라는 것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